안녕하십니까, 차산입니다. 오늘은 추석이라서 멀리 산청에 와서 한량이라는 베이커리점에 왔습니다. 대전의 성심당과 같이 앞으로 많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마당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 명절 끝이라서 한번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종전에 한번 올린 영상에서 배우자는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려의 상속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민법이 제정될 당시 며느리를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논쟁이 벌어져서 며느리가 시집온 이상 자식 없이 살다가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 며느리에게는 특별히 상속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민주화가 되면서 남녀 평등의 사상이 확산되어서 며느리만 인정하던 특례가 결국은 배우자에게 다 같이 인정되어서 지금은 사위나 며느리가 다 같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혈족이 아닌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재혼을 가로막는 요인도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정말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중에 맞이한 배우자가 있고 아버지에게는 아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부처에게 돌아갈 상속 지분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볼 생각을 하였다가 상속 포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들 둘은 상속을 포기하고 손주 4명이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주 4명은 부처와 공동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부처의 상속 지분이 종전과 비교해서 절반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은 대법원에서 그와 같이 손주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해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판례를 보고 아들들도 상속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종전의 대부분 판례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판례가 변경되면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 지분을 상실하고 남아있는 후처가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대부분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아서 자식들이 그 빚을 갚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조 시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면 불효라고 하여서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시대였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각자 빚은 각자가 갚는다. 또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상속 포기 제도는 이와 같이 빚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안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상속 재산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상속 포기 제도를 활용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대부분에서도 문제가 되었었겠지요. 대부분에서는 상속 포기의 신뢰는 대부분이 상속인들이 빚을 상속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한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남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서 상속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는 현 제도에 비춰볼 때는 손주들이 비록 공동상속인이 되더라도 그들 역시 상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폐해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포기한다고 하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섭상속의 경우에 만약에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손주가 있고 그런데 아들들이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섭상속이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후처에게는 상속 지분이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부처가 상속 지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너무나 이상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타당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법률이 변경되면은 소급표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변경된 이후에만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판례의 변경은 그와 같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났던 사건도 새로운 판례가 소급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100% 신뢰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관인 제가 판례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도 조금만 넌센스 같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참 법이란 것은 오묘하고도 어렵고 신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